비트코인이 104K를 터치하고 조금씩 내려오다가 그저께부터는 알트 전반의 시장 조정이 일어나고 있죠. 만약 이번 조정에서 그저께부터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아직은 진행되고 있는 이 조정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고 이것 역시 대수롭지 않게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버티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참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다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내려갈 수가 있고, 그 얼마나 내려가느냐의 문제보다도 오히려 올라가도 문제예요. 21년 그리고 17년도에 왜 사람들은 모두가 상승 중인 순간을 지났는데 대부분의 수익을 토해내느냐, 바로 심리적인 트랩이죠. 버티니까 결국 올라가더라, 또 버티니까 올라가더라, 두세 번 이후에는 절대 안 판다, 그리고 그 직후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21년 차트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전체 방송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상 지난 한두 달간 미리 말씀드려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들리지 않았죠, 그때는. 물론 저희 회원님들은 저희 플랜대로 잘 하고 계셨죠. 우리는 항상 그랬듯 비트코인은 저 아래서 사고 올려보내고 있지만 알트들은 500%, 600% 이상의 충분한 수익을 거두고 익절할 때 익절해오고 있고, 불장일수록 자신의 시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라.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회원님들 5배, 10배 이상 불어나 계시죠. 저희 댓글들 소통방에서도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저께 12월 10일 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99K, 98K에 있을 때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다. 모든 선물매매 알트들은 충분히 올라온 애들 익절하시고, 장투로 가져가고 있는 200~300% 오른 장투 코인들도 점 근처에 온 애들은, 헤데라라던가 이런 애들은 50%, 최소한 25%는 익절을 하시고 이제 지켜보실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조정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었죠. 99K에 머무르고 있을 때입니다. 거의 내려오지 않은 이 상황에서 제가 왜 이 시점이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제대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이 4,000을 넘어서는 순간 일단 이 4,200 언더에서부터 조심을 해야 되고, 이 얘기 제가 전체 방송에서도 드렸었고 한 달째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11월 30일자 VF 방송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더가 이쯤 가면 다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일정 이상은 익절을 하시고 거기서의 무빙을 보고, 왜냐하면 이 눌림에서 3,000 부근으로 충분히 내려올 수가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가 목표가 100K다 그러면 익절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9899 마찬가지 4,200 언더 4,080을 찍었을 때 거의 4,100이죠. 여기서 꺾였다. 오케이, 요거는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더 자체의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요건 하나의 바로미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요 레벨이 얼마나 중요하냐. 재밌는 게 기도 매매를 하면서 차트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때는 이 하락에 대해서 아예 말도 안 드렸죠. 지금 요거 비트코인 자체는 5~6% 하락밖에 안 되지만 이번 하락은 다르다. 이더가 4,000 초반을 터치하고 꺾였고, 이 레벨은 예정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실제로 도착했을 때 이더 물량의 이동이 상당히 많았어요. 상대로의 흐름이었고, 저희 회원님들은 지금 2번 들으신 얘기지만 일반 대중들의 시각으로는 이때도 약간 긴가민가 하고 100K는 조금 의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99가 100이다. 그러니까 100, 여기서 100 따지는 건 아무 의미 없다. 예정되어 있다. 컨펌이다. 그리고 갱신했어요. 갱신하자마자 떨어졌을 때도 의심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찍고 떨어지느냐. 근데 100K 돌파 이후에 90K 지켜주고 다시 올라가서 100K 위에서 일봉 마감을 했다. 개미들이 안심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딱이에요. 조정이 나오기가. 지금 토탈3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이전에 비트코인 15 눌렸을 때 거의 눌림은 없었고, 요번에 비트코인 5% 떨어졌을 때 여기까지 떨어진다. 불장이 되면은 대다수는 알트픽만을 쫓는다. 그치만 그거는 2번째, 3번째, 4번째 순위다. 여러분 스스로가 골라도
오른다고. 굳이 남의 걸 참고로 하겠다고 한다면 지난 전체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만에 뭐 100%가 오른다던가 저와 저 회원님들이 들어갔었던 뭐 요런 거는 의미가 있겠지만 어차피 다 오르는데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불나방처럼 막 쫓아다닐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가장 중요한 건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더리움 4천 초반을 왜 조심해야 되고 비트코인 이곳과 이곳은 왜 안전하고 그 다음 갱신했을 때를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이 어디까지 눌릴 가능성이 있고 열려 있고 뭐 어떤 상황인지 104K 그런 전체 흐름을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 상승 동안에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까? 우리 모두 부자고 승자다. 이제는 끝났다. 이런 또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자, 그런데 변하지 않을 그 코인판에 변하지 않을 진실은 뭡니까? 바로 시즌의 고점에서 실제 돈을 벌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시장을 떠나는 사람은 이번에도 소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버 인플루언서는 마치 그걸 쉬운 일이라는 듯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발이 서는 유일한 한두 달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조정은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비트코인도 가장 나올 수 있는 타이밍에서 나와 주었고 알트 시장 역시 상당히 큰 반응을 해 주었습니다. 선물 시장을 본다면 14억 달러가 청산이 됐어요. 24시간 동안. 이 2, 3년 동안 거의 최고 규모입니다. 뭐 나는 선물을 안 하니까 괜찮아. 역시 선물은 위험하다. 그런 단순한 지금 뭐 중학생 수준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물론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선물 시장이 지금의 움직임을 선도하고 있는 겁니다. 상승과 하락 자체가 선물 시장의 선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 의미가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걸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는 제가 예고 드린 거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사람들 절대 여러분들에게 워닝 사인을 주지 못한다. 그럴 능력이 없다. 지난 시즌 고점 돌파 이후에 가장 유의미한 타이밍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고 제가 저 회원님들께는 선물 매매야 항상 200%, 300%, 500% 수익이다. 계속 팔아왔고 이 타이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장투조차도 왜 25%에서 50%는 팔아라 라고 말씀드리냐. 일단 팔아야 될 타이밍이고 더 중요한 건 팔면서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걸 이 상황이 뭐 이거 크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눌리는 거 괜찮아. 그게 상승장에 형성되는 대중들의 심리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게 만들어지면서 이걸 못 피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조차 예견하지 못했다? 이걸 유의미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럼 그걸 분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참고하지 마시고 스스로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매매 기준을 다른 걸로 바꾸셔야 돼. 또 뭐가 있어요? 또 지금 대중들이 많이 하는 생각 뭐가 있어요? 알트들이겠죠? 21년 고점을 터치한 알트들이 몇 개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지금 존버하고 있는 거 혹은 내가 보고 있는 거 혹은 뭐 전부 다 결국 21년 고점까지는 가겠지. 그럼 난 거기서 팔겠다? 안 오면 어떡할 거냐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눌려도 참으면 150K 간다 그러던데 200K 가겠지. 인터뷰 몇 개 보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의미 없습니다. 다 사짜예요. 그리고 외국 애들도 21년 그리고 17년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다 100K 간다 그랬어. 결과적으로 15K를 갔잖아요. 100K를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튜버로 치면 그 채널의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그 말에 신뢰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조회수나 구독자가 높으면 좋겠죠. 저도 일단 10,000명 정도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104K, 이 110 언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제 멤버십 방송에서도 그리고 그저께 VF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승은 53K에서부터 올라온 겁니다. 이미 75K를 터치한 시점에서 여기서 이 상승은 293에서 올라온 상승은 일단락이 됐고 저는 이때도 올라오면서 목표를 7호 언더로 잡았었죠. 실제로 모두 익절했고요. 그 이후에 반년 동안의 횡보 그리고 저점 이후에 컨펌된 상승의 시작은 53K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큰 틀에서 가장 중요한 게 84K잖아요. 이 84K 돌파 마감하면서 연장 파동의 시작이라는 거였는데 53K에서 84K까지의 상승 그리고 그 다음 연장은 첫 번째가 104K예요. 정확하게 터치한 곳이 104K라는 거죠. 여기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일단 한번 눌리게 되면 84 부근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파동상으로도 그렇고 큰 흐름상 이건 이미 저와 회원님들은 이 올라가면서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서포트잖아요. 이 서포트의 상단만 터치했었고 중단으로 내려오게 되면 8586 그러니까 84K 위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한번 내려와 주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확실한 서포트에 대한 이제 반등이 일어나고 다음번에 내려온다면 이제 그 아래를 볼 수가 있는 건데, 만약 지금 이더 그리고 토탈3가 최소한의 조정으로 마무리를 하고 올라간다 해도 이번 하락에 대한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할 수 있는 얘기라고는 버티시면 됩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도랑이 있고 수레가 덜컹거립니다. 이런 그냥 막연한 얘기하는 거 있죠. 막연한 얘기하면서 차트는 왜 키냐고. 이번 자리를 예측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떨어지고 나서 뜬금없는 막연한 소리를 해댄다. 그렇다면 이 찐 하락이 왔을 때 알아채지 못할 확률은 200%입니다. 원래 그건 뭐 기정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깨달으시길 바래요. 다음 주가 FOMC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무빙, 주목 마감 후 다음 주 FOMC가 이 연말 산타 랠리가 될지 그 반대가 될지 뭐 알 수 있을 듯 하니까 하여튼 이번 주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